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5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급등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기존보다 1인 가구는 7,500원, 부부 가구는 12,000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는 올해부터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복지제도인지 신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바로 만 65세 이상 국민 중에서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인데요. 올해부터 크게 7가지가 변경됩니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이 기존에는 30만원에서 30만 1,500원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률 2.5%를 적용해서 30만 1,500원이 아닌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연금액이기 때문에 단독 가구라면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12,000원이 오른 49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도 변화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45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30만 7,500원의 150%니까 46만 1,25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50% 이상 감액은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5만 3천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부터 특례시 제도가 생기면서 기본 재산의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례시는 광역시하고 지자체 중간 규모 정도인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광역시급 행정자치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1월 13일부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처음 생겼습니다. 복지제도는 재산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 공제를 하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재산으로 인해 소득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공제의 기준이 다른데요. 작년까지 중소도시였던 곳이 특례시가 되면서 공제액이 5천만 원이나 오르기 때문에 작년까지 재산 때문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받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소득하의 70%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하의 70%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특례시 재산 기준이 적용되면 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금액도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이 더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인상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기본 공제액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98만 원이 공제됐지만 이제는 103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됩니다.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더하는데요. 근로소득은 이렇게 103만 원을 공제해주고 여기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를 하게 돼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200만 원에서 103만 원을 빼고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실제 소득 평가액은 67만 9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섯 번째로 증여재산의 자연소비분이 인상됩니다. 얼마 전 효도계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효도계약서와 함께 재산을 증여할 경우 21년에 비해 약 10만 원 정도 오른 단독가구 월 209만 7,351원, 부부가구 월 256만 540원을 자연소비분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 2억 5천만 원이 재산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250만 원씩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8년 후에야 완전히 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한데요. 복지로에서는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자격 조건이 애매한 분들은 내가 정확히 어떤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못 받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현금 자산이나 소득을 조절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했지만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7번째로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소득하의 70%를 정하는 기준인 선정 기준 금액이 다음과 같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에는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593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628만 명으로 약 35만 명이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고요. 올해 기준이 여러 가지로 변경됐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해 보시고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57년생 분들은 신청 기간이 지나서 못 받은 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